2021년 11월 1일 밤 9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날까지 소중한 기록을 한번 이렇게 남겨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난중일기를 적으셨는데 거기 7년 동안이니까 이제 임진 개사 임진년 1592년 그 임진년 임진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그다음에 무술 요 여러 가지 7년이더라고. 그러니까 1592년이 임진년이고 그 다음에 1598년이 무술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7년간의 그 기록을 난중일기라고 그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나면은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참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중남미 쪽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쿠바 그쪽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영 근거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무시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총체적으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조용해 주면은 그 역사학자들이 있으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그 밝혀내는 것을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거는 그렇고 여하튼 그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부터 1598년 까지 기록인데 나는 요 영상 기록을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올리는데 요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대통령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현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아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내년 3월 9일까지 하니까 129일인가 이래 되더라고. 129일 남았다 이래 보면 돼요. 그리고 딱 100일 이달 11월 30일이 되면은 딱 100일 남은 날이 된다고. 그러니까 100일 그 다음에 12월 1일 되면은 99일 남았고 12월 2일 되면은 98일 남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더라고요. 이달 말일날 11월 30일이 딱 100일 남는 날이 돼요. 과연 그 1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이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5일날 11월 5일날 금요일날 한 오후 2시쯤 되면은 이제 그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당이죠. 국민의힘당의 후보 저 네 사람 중에서 윤석열하고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이하고 이제 또 원희룡이하고 뭐 또 한 사람 더 있죠. 잔챙이 잔챙이 두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유성민이 그 사람들 뭐 대통령 출마하는데 보니까 내 이를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부모들이 들으면 좀 그렇지만은 얼굴 상이 잔챙이잖아. 잔챙이 두 마리 하고 두 마리래서 이거는 말을 잘못했네. 하여튼 지금 이제 윤석열이하고 홍준표가 대세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 되는데, 아무래도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는 아무래도 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홍준표가 되느냐 이제 윤석열이가 되느냐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쭉 다 들어보니까 노영이 그 뉴스 인사이다 아침 7시 반에 이제 하시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분은 노영이 변호사죠. 그분은 아마 윤석열 씨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코트라고 있어요. SCOTT, 이분도 윤석열이가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김생애라고 열린민주당의 그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도 윤석열이가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나 역시 이리저리 봐도 아무래도 윤석열이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워낙 윤석열이 뒤에는 기존 그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붙었으니까, 언론이라든지 하여튼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붙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아무래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누구 말대로 조작을 해서라도 아마 당선을 시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은 작년 4.15 총선에 있어서는 부정선거가 있었거는 확실한데, 금년에 국민의힘당에 대표 뽑을 때 나경원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이준석이가 됐는데, 그때 좀 부정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12명에서 8명 됐다가 8명에서 4사람 될 때 그때도 부정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지금 황교안 씨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조금 다시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좀 개입을 하는 모이더라고 그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쪽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놓으면은 좋다고 그래.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홍준표가 가만히 있을까 싶으네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부 분열이 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가서는 이제 질이 멸렬되는 것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그 사람들이 운명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윤석열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 모릅니다. 그냥 텔레비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체격이 그냥 근사하게 생겼으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홍준표 어깨를 툭툭 치잖아요. 키도 홍준표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생긴 틀을 보니까 이거 대통령감이 돼가지고 60, 70대 있는 사람들 내 노래 또 이제 60, 70대에서
텔레비만 보고 유튜브를 잘 안 보시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조건 이제 이렇게 그저 민주당이라면은 발작을 한다고. 이제 쉽게 말해서 무조건 싫어. 막 이유도 없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무조건 싫어해요. 야, 그거는 진짜 잘못됐던데. 내가 보면은 사람은 그 바르게 봐야 되잖아요. 똑바로 봐야지. 정견 바로 봐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은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그 저기 그 전영옥 씨도 전영옥 TV가 있고 이봉규 TV도 그 있고 또 우파에 그 관련된 그 TV가 여러 개 있어요. 딱 들어보면은 저거는 무조건 우파야.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이를 지지한다고. 전영옥이나 이봉규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막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 무조건 빨갱이야. 무조건 빨갱이. 뭐 조국도 빨갱이, 뭐 추미애도 빨갱이, 민주당은 빨갱이, 김대중도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그 한쪽 눈은 2.0이고 한쪽 눈은 마이너스 0.0001 되는 그런 시력으로 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보느냐고. 그거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저기 누구냐, 저기 저 무조건 또 좌파에 또 그 쉽게 말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또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새날 그 프로그램이 새날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새날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김용민이, 그다음에 김어준, 그다음에 또 정봉주. 그 외에 또 상당히 많습니다. 막 박동순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내가 다 못 봐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파는 그냥 막 무조건 싫은 거야. 거기는 무조건 이명박 박근혜는 무조건 이거는 막 싫다.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전두환 이거는 막 무조건 막 싫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 사람 그 보는 눈이 그 정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봐야 되지. 사람은 또 하나 뭐가 또 잘못됐느냐면은 자기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요것도 잘못이라.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그 진리 위에 섭리가 있다고. 섭리 차원을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맨 밑에 보면 뭐 질이고, 그 다음에 순리고, 그 다음에 도리고, 합리고, 그 다음에 윤리고, 그 윤리 위에 진리 위에 섭리 위에 우리, 그 다음에 천리, 그 백리, 뭐 이런 단계가 있잖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그것도 뭐 자꾸 잊어버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까지 그 위에 올라가면 백궁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막 이렇게 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과를 그대로, 공과라기보다도 그대로 그분의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그 천재라고. 천재. 내가 볼 때는 그 사범학교를 그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또 만주군관학교까지 갔고, 그리고 또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편입해가 갔잖아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분은 얼마나 그걸 한자를 잘 쓰시냐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또 뭐 그 경부고속도로 그 만드는 그 모습 보면은 말이에요. 얼마나 대천재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거의 다 육군사관학교, 일본 정규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한 그 바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복합적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지.
그냥 뭐 먼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박정희는 독재를 했다 해서고 말이야.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지금 이제 뭐 말이 뭐 옆으로 셉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 그 장례위원장인가 그래 하셨을 거예요. 문재인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었죠. 그렇게 할 때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울었다 하더라고. 집에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지. 그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면서 대성 통곡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성 통곡을 하는데 너무 크게 우니까 뭐 김정숙 여사가 당황이 되잖아요. 너무 크게 우니까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소방서 직원이 와서 이제 좀 진정을 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막 이렇게 막 어떤 유튜브는 입만 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해요. 그런 유튜버들은 진짜 그거 잘못 보더라고 보니까. 무조건 윤석열이 사람은 좀 바르게 봐야 되거든.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나머지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마찬가지라고. 전부 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정확하게 하신 분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이명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때려 죽일 연놈들을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됐지요. 아이고 말이 옆으로 갑니다만은 근데 이제 참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씨 같은 그런 경우는 참. 누구 말대로 그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내가 봐도 어제 어제 마지막 국민의힘당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고발 사주를 직접 한 거는 맞잖아요. 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것을 홍준표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 그런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은 저질 정치를 하지 마라. 품격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켜라 해서 그러더라고. 도둑놈이 하여튼 그런 사람이 참 우리나라 야당의 후보가 된다는 이 자체가 참 진짜 좀 서글프네요. 서글픈다기보다도 좀 그렇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좀 윤석열이가 될 것 같으면 홍준표가 그게 만약에 부정이라도 좀 끼었다 그러면은 황교안이가 지금 현재 미치고 상당히 황교안이가 지금 현재 부정선거 이걸 가지고 참 굉장히 이제 분노를 삼키면서 그걸 밝히겠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홍준표도 그리 하지 않을까. 그럼 무슨 명분이 있어야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모르죠. 홍준표가 혹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홍준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뭐 자기 처하고 자기도 그냥 그대로 구속 안 되겠어요. 내가 볼 때. 그러나 워낙 윤석열의 뒤에는 그 썩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붙어 있고 기존 언론들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이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막 그거는 그렇고. 오늘 그 내가 일기를 간단하게 적어 보는데 그 위촉장인가? 우리 이제 뭐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위촉장을 국가혁명당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을 좀 이렇게 지지하고 우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위촉장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전달해라. 그 추대를 해라. 이제 이래 가지고 내가 가만 보니까 저기 작년 이제 총선 때 나 같은 경우는 가가하고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전달하고 총재님의 그 공약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친하게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전화번호를 이제 알게 되고, 내가 명함을 주놓으니까 내한테 전화가 온 사람들을 보면 내한테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몇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만은 자기 위촉장을 좀 받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한 분은 이발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이제 위촉을 했어요. 그 홍보 특보로 내가 위촉했습니다. 그분은 그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을 어디서 가면 구합니까?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영광도서에 가서 구입했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남포동 가서 구입을 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서대신동에 이제 있는 한 분도 내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그리고 평상시 이제 그분은 지인들한테 허경영 총재님을 많이 알린다 하더라고. 올 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연설을 몇 번 했는데 그 시간대가 이제 틀어도 안 오더라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는 중앙방송이고, 여기 그 시간은 부산에서 하는 지방방송 할 때는 안 나오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하여튼 그 때문에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서로 아는데 그분한테도 위촉장을 주고 그랬어요. 위촉장을 내가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좀 친한 분한테는 자기가 이제 그 받으려 하더라고. 홍보팀장을. 그래서 홍보 특보를 받으려 해서 한 3사람 추천했고, 나머지 한두 사람한테 내가 권장을 하니까 안 하더라고. 자기가 뭐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은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일반 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혁명당에 이제 이렇게 당비도 좀 내고 좀 이렇게 자기가 지출할 거는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되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아까 오늘 또 하나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 뭔가 하면은 윤상로 씨인가? 그러니까 마라톤을 이렇게 부산 여기 용두산 공원에서 아침에 한 8시나 한 9시인지 모르겠네요. 10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거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뭐 부산에서 이틀인가 하고, 그 다음에 뭐 목요일이 4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김해로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김해로 거쳐가지고 코스가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공약 그거 아닙니까? 1억 원 이렇게 코로나 긴급 코로나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준다는 그것을 홍보 겸 홍보를 하는 그런 마라톤을 뛰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윤상노 씨라고. 오늘 거기 시작 이제 했는데 한 달 정도 달리시는가 봐요. 거기. 예, 그런 게 있었고. 오늘 총재님하고 어떤 분하고 어제 저녁에는 어제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어제 총재님께서는 하늘군 그 강의를 좀 짧게 했어요. 보통 때에 비해서 보통 때는 약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하시는데 어제는 1시간 정도 아주 짧게 했어요. 짧게 하고 뭐 할로원 뭐 행사인가 거기 이태원인가 서울에 거기 뭐 그 행사에 이제 총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인산인해였다고 아주 그 뭐 인기가 폭발적으로 이래서 뭐 그런 것을 내가 잠시 한번 보았습니다. 상당히 참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게 그 주식을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사람인데 주식 전문가를 할 수 있죠. 주식. 근데 이 사람 한 1년 전부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알아가지고 쫙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당선이 이제 된다 이렇게 확신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유튜버가 지금 이제 오늘 떴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을 비교를 하니까 안철수하고 뭐 홍준표 또 윤석열이 뭐 그리고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린애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대. 뭐 그래가지고 내용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주식 전문가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유튜브를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많이 보냈어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 뭐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뭐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 또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그 다음에 이제 월 배당금 150만 원에 대한 그 노래를 잘 만들었더라고. 그것도 내가 많은 사람한테 보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거의 다 보냈는데, 그래 너무 많이 보내도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참 뜸을 들여가지고 조금씩 보내는데 내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제도 보내고 오늘도 보내고 그랬어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 조금씩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이제 그래 되고 오늘 또 총재님께서 우리 여기 하늘궁에 있는 젊은 우리 그쪽에 일꾼들이 있어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총재님께서는 지금 세계 통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 통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발로 그냥 차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한국 대통령은 이미 되어 있는데 그만큼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통일을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걸 생각을 지금 또 많이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조금 거기에 신경을 좀 쓰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영상 기록을 내가 남겨봅니다. 나는 뭐 구독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어제는 이제 내가 우리 좀 아는 사람하고도 내가 좀 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 가운데 사람이 너무 슬퍼도 이 졸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도 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좋아도 이렇게 평상심을 잃지 말고 슬퍼도 평상심을 잃지 말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좀 했어요. 하고 내가 저게 2002년도 그때 이제 수도 사업소 있을 때 내가 어떤 집을 한번 방문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완전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넋이 나간 상태야.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의욕이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만은 할머니가 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2002년도 월드컵 때 말이에요.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붙었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상관이 있지만은 아이 우리 한 골 뭐 먼저 먹고 또 나중에 또 한 골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아마 우리가 안정환이고 헤딩슛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겼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태리하고. 그런데 먼저 한 골 먹었거든. 그거 보고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거는 얼마나 슬프겠느냐고. 청천벽력이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있던데 사람이 이제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슬퍼도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느꼈다고. 내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총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막 쓰러지가지고 할까 싶어서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그저 박영숙 씨라고 박영숙의 미래 포럼 대표라고 있어요. 그 대학 교수시고 박사님이신데 박영숙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세계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예측을 해놓은 책도 아마 뭐 10년 전인가 그때 썼고 나 그때 책을 읽은 적이 납니다. 나가지고 너한테 빌려줬는데 안 갖다 주더라고.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 많이 뜨던데 진짜 엄청나게 발달하대요. 2025년부터는 말이에요. 그렇지. 2025년 같으면 이제 총리님께서 아시아를 통일하는 해인데 내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면은 2023년, 4년, 5년, 3년이잖아요. 내년 대통령 당선되고 3년 뒤부터는 아마 내가 잘못 들은 일은 몰라도 그때부터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죄인 취급해버려요. 사람은 운전을 못하게 해버려요. 아 그렇다더라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운전하면은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체포 당한다고 체포.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왜냐하니까 무인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단 말이지. 우리는 앉아서 있고 차 안에서 그냥 다리 쭉 펴고 앉아서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고스톱을 치든지 뭐 휴대폰을 보고 내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찍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러고 자기가 알아서 가고 차는 알아서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직접 요즘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게 없는가 봐. 그런 세상이 곧 온다니까. 3년 뒤라. 야, 그렇대요. 그 박영숙의 미래 포럼 이거 보면은 굉장하대요. 굉장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미국 가는 것은 뭐 한 6시간, 5시간이면 뭐 바로 가버린다니까. 굉장하대요. 하여튼간에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AI 인공지능 이런 것도 뭐 발달이 되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엄청 발달이 되는가 봐.
앞으로 뭐 10년 뒤만 하더라도 엄청 발달되는데 20년 뒤는 더 그런 거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노화되는 이런 것도 이제 방지가 되니까 80살 난 그 쭈글쭈글한 할머니들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3, 40대 피부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그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저기 이제 카발들의 세계 말이에요. 카발들, 일루미나티, 요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해버리면은 뭐 병원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것을 암을 고칠 수도 있는데도 이것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안 내놓는가 봐. 안 내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거 안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해제가 되니까 암도 이제 극복이 되는가 봐요. 그게 한 6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빨 빠진 거는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무슨 잇몸에다가 무슨 어떻게 하면 이가 도로 난다더라고. 그 강정산이 그런 말을 했거든. 이빨이 이제 사살 문지르기만 하면 난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이 이제 또 공포가 됐겠네요. 하여튼 일루미나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숨겨놨는데 그것을 터뜨리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짜 지상 성경 세계가 이제 진짜 펼쳐지는가 봐요.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인자부터 지금 내가 이제 지금 36분 됐네. 인자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틀을 봐야 되거든요. 틀을 봐야 되는데 그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또 원희룡이나 오늘 그 안철수가 오늘 자기가 또 뭐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오늘 2021년 11월 1일 날 지금 보니까 대통령 감이 없다. 무슨 나쁜 놈, 추접은 놈, 더러운 놈, 놈이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그 주식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눈에는 어린애를 보인다잖아요. 내가 보는 눈에는 핏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태어난 지 내 하는 말이지만 1시간도 안 되는 핏덩어리밖에 안 돼요. 천지 내역을 모른단 말이야. 천지의 근본 틀이 지금 어떻느냐 이걸 모른다고.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김동연이나 저 김경재나 마찬가지라고. 다 때려 못 봐봐야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된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이 천지의 지금 틀이 무슨 틀이냐. 지금 이 때를 알아야 된다고. 이 때가 뭐냐니까 이 주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정역의 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때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선천 종교의 결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권주자들이 기독교에 기자도 아느냐고. 전혀 몰라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해서 대가리에 똥만 찬 놈들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앉아있고 똥하고 된장도 모르고 이 새끼들 쳐죽기고 앉아있다고 지금 보면. 내가 보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냐고. 허경 총재님께서는 개미라 그러잖아. 개미.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참 국민을 바보로 알고 말이야. 참 열린공감TV에서 발표한 내용의 10분진만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열린공감TV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10분진만 그대로 공개만 해도 윤석열이는 지금 사회에서 벌써 매장돼 버려요. 열린공감TV를 오히려 고발을 하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한교안 씨가 막
부정선거가 뻔한데도 말이야 가짜 부정투표지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냥 묵살을 해버리니까 세상에 놈은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 있노. 자기 국무총리도 했지만은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3,000명의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야 안 되겠느냐고.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제일 잘 보시는 분이 대산 김석진옹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내년 이민년에 대한 그 우리나라 국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혁이라 그러거든. 혁명할 때 혁. 완전히 이렇게 우리나라가 디미나사이가 된다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디미나사이가 되지. 오늘 총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말로 홈런을 때려야 재미가 있다더라고. 꼴찌로 가다가 그 꼴찌도 미친놈 도라이 사기꾼 이렇게 막 온갖 욕을 다 들어먹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이렇게 딱 확신하는 사람은 있지. 내 같은 사람 있고 그래도 이제 국가혁명당의 핵심 당원들은 다 알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대가리가 똥만 차 있는데 말이야. 윤석열이를 따르는 놈들. 윤석열이 옆에서 그 누구냐 그 권성동이 그 뭐 장재원이 그런 그 똥파리들 썩은 놈들 말이야. 그 따르는 놈들. 그 모르잖아 그게 지금. 그리고 뭐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씨는 훌륭한데 그 옆에 따르던 그 국회의원들이 현미경으로 확대하면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선천 종교의 결론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때를 알아야 된다고. 이 때를 내나 그 박인수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인도에서는 봉황 축제를 한다고. 봉황은 황제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황제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은 매화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인도 전역 파키스탄 이런 데는 봉황 축제를 해요. 그만큼 그 메시아를 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 이제 누구는 허경영 총재라는 것만 모르지. 이게 이제 인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로운 천지가 되는 그런 축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는가? 전혀 모르지. 그냥 막 잡아가지고 지금 천지의 근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가 이제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신인이 우리 한국에 이제 벌써 도착했다고. 벌써 뭐 1949년도 11월 13일 날 태어났잖아. 그리고 장차 내가 열석자로 온다. 그 말이지. 13일에 이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전에는 장차 열석자로 온다 이 말을 강정산 거기서 공부할 때는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이러면 열석자거든. 나 그래서 그 주문을 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장차 열석자로 온다는 것은 13일로 이제 온다 이 말이 맞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자 성씨로 온다. 그 메시아는 여자 성씨로 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안씨 보면 그 계집여자가 들어가 있다고. 강씨도 그 계집여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안씨나 강씨로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 성씨 허항옥 이제 김수로 왕의 이제 왕비 허항우의 그 성이 허시니까 그 허시성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을 거예요. 어제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5% 이제 요거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내가 그 내 나름대로도 뭐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뭐 늘 만났다 하면 허경영 총재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한결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 허경영 총재님 텔레비에 언제 나오노?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분한테도 내가 홍보 특보 위촉장을 내가 추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기다려요. 텔레비에 언제 나오노 그러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러는데 이제 정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 오프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들어가게 하는 작업이 이제 위촉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11월 달에 해야 될 일이죠. 이제 그게 그래가지고 위촉자 이제 명단을 받으면 아무래도 받은 사람은 그거 안 받을 때에 비해서 좀 더 책임감이랄까 좀 더 안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작년 총선에 우리가 3.3 공약을 많이 알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짜 뭐 웬간한 사람은 허경영 총재 공약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직까지 이제 대가리가 똥만 찬 놈들은 아직 허경영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사기꾼하고 도라이고 뭐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대가리 똥만 차 때려서 미안한지만 뭐 실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욕을 못하지만 내가 뭐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내가 말을 한 거니까 뭐 그 사람 앞으로 직접 직격탄을 나는 건 아니잖아. 1대1로 대놓고 야 임마 야 이 대가리가 똥만 찬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욕이 되겠지만 전 인류를 상대로 한 거니까 꿈을 그러니까 말세 성제가 왔는데 시 보고도 뿌지 모르니까 한심한 일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알아봤느냐 하면은 나는 이 참 진짜 내 이야기는 뭐 여러 수천 번 만 번도 더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진짜 지금 아직 거기 때가 아니니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 시원하게 못하고 강정산에 대해서도 말을 시원하게는 못해요. 그래서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을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기독교에서는 무슨 이게 뭐가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거야. 교리가 잘못된 거라고. 그 박유수 선생이 그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기독교가 그 교리를 만드는 데서 뭔가 잘못된 거라고. 이 이야기도 많이 다른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뇌가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리 생각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여하튼 그것은 이제 극복하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불교를 또 알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강정산도 알게 되고 그래 가서 이래 보니까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결국 가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가짜라. 가짜인데 참 진짜가 누구냐니까 내가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이더라고.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지금 기본 거대 야당 여당을 제외하고 군소정당에서 대통령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러나 그것을 시도를 하고 이 살벌한 이 현실 바닥에 맨 땅에 헤딩하고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라야만이 진짜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불선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유교, 기타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각 방면에서 모든 지식이 통달해 있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진짜 되는 사람, 특히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단 되고 그것을 발판을 해서 세계 대통령이 되는 사람, 이게 참 메시아라고.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뭐 앞으로 세계 황제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그 정치는 안 나와요. 그 이만한 조그마한 동네에 통장 반장도 안 논다고, 구의원 시의원도 안 노고, 뭐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무슨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황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강정산하고 내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하고 하나님 뭐 예수하고 내하고 비슷하다, 뭐 석가모니 뭐 미륵부처하고 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뭐 망상 속에 살면서 재물 갈취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겪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인류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참 대통령 확실히 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 황제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 종교의 그 단계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일반 이 문학의 단계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세상 락에 이렇게 취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속인이고, 95%가 뭐야? 맨 밑단계가 속인이지. 속인, 범인, 소인, 대인 나가니까 속인이라 속인 말이야. 뭐 속인이나 이렇게 알고 보면 다 똑같고 나와 한 몸이지만은, 뭐 영혼의 바코드가 또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나올 때 말이야, 그 원 하나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 일시 무시 일 할 때 일, 일종 무종일 할 때 일, 그걸 끝까지 알고 싶지. 그냥 끝까지 알고 싶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여왕개미나 개미나 결국 가서는 하나가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요. 내가 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모든 것이 너와 나가 이렇게 차별은 없지. 아이고, 말이 희망되다.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그렇지만 염호한포연이고 여러 영여진이고 응작 여시건하라 약이새끼나 이음승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륜견예래다 말이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다. 그런 단계가 그게 이제 기본 단계인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도를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기본 단계라고. 나는 내 은사 되시는 이기영 박사님께서 참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99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아까 내가 돌아가신 해를 좀 보려고 하다가 못 봤는데, 그분이 1920년생이에요. 1920년 김명수 교수하고 1922년생이다. 이기영 박사님. 그래가지고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이 바로 환생을 했었으면은 90년대 태어났었으면은 30살이거나 아마 20대 후반이거나 아마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경 박사님이 몇 년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예상외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보통 같으면 김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살 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7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지금 환생을 했으면은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분명히 여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봐가지고 크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 태어날 때부터 뭐 음악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피아노를 뭐 기차게 연주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그렇게
그 피아노를 많이 연주하던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듯이 그 이경 박사님이 다시 환생을 했었으면은 분명히 그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고 있는 지금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한 돌아가신 지가 그 정도 되니까 지금 20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누구 어딘가가 있겠네요. 아이고 참 진짜 나는 정통 기독교, 정통 불교를 공부했다고. 이기영 박사님 밑에서 정통 불교를 공부했고 고현보 목사님 밑에서 정통 기독교를 공부했다고. 마치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홍건섭 목사님 밑에서 기독교를 했고 또 숭산 이행원 스님 밑에서라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저기서 저 불교를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신인님께서야 뭐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지만은 나는 틀려요. 하여튼 내 인생의 밑바닥에는 그 두 분이 항상 있다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이 이 뭐냐? 오늘은 뭐 이건 말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딴 사람 보면 참 창피스럽네.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뭐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극적으로 재밌게 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미 그 트럼프가 지금 빨리 언제 복귀되느냐, 이게 상당히 제일 우리가 관심사인데, 트럼프가 복귀하는 것은 트럼프를 포함해가지고 한 10사람 정도만 안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은 모르지. 그런데 거기 너무 빨리 와도 안 되잖아요. 그 타이밍이 잘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11월 달에 와도 너무 빠를 것 같아. 12월 달에 와도 좀 빠를 것 같고, 내년 1월 달에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오면 좋겠다. 하여튼 간에 허경영 총재는 그 내년 2022년 3월 9일 이전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이 물러가고 트럼프가 복귀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몇 월 달에 오느냐, 이게 참 문제죠. 문제고, 지금 현재 어제는 여하튼 그 여론조사에 일단 2.3%인가 이래 이제 허경 총재님께서 그 됐으니까 이제 언론에 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무슨 아시아 리서치인가 뭐 거기서 한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뭐 JTBC나 MBN이나 YTN이나 연합뉴스에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좀 비춰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없어요. 없고, 아시아 리서치인가 뭐 거기는 이제 공약률로 봐서는 안철수보다 앞서더라고. 안철수가 2몇 %인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4.5%인가 지금 이렇게 뜨는데, 텔레비에 이제 거기 좀 나와야 돼. 기존 또 KBS나 MBC에서 나와야 되는데 워낙 막고 있는데, 그러나 그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어떻게 막느냐고. 막을 수가 있는가? 안 되지. 하여튼 서서히 이제 떠오르니까 그것을 11월 달에 이제 볼 것 같고, 12월 달 며칠 날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난 10월 달에는 국민의힘당 후보들끼리 계속 토론하는 걸 봤고, 9월 달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들끼리 자기들이 토론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낙연 씨하고 추미애하고 저 이재명이 하고 막 엄청 그 박용진이 하고 김두관이 하고 그렇게 막 토론하는 거 많이 봤는데, 9월 달에는 그 민주당이 토론하는 거 봤고, 10월 달에는 국민의힘당에 이제 네 사람, 홍준표, 유승민이, 원희룡이 하고 저 윤석열이 하고 하는 걸 봤는데, 11월 달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재명이하고 저기 이제 결정되는 사람하고 하는 걸 11월 달부터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뭐 그것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3지대에서 이제 저기 김동연이, 안철수, 허경영 총재님, 김경재 이 네 사람이 나와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간에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돼 있는 건 확실한데 하여튼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메인 후보들하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 거기에 이제 또 심상정이 그래 허경영 이래가지고 5사람이 하는 TV 토론 같은 게 한번 나올 때는 정말 거리가 조용하고 말이에요. 그거 본다고 이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 다 이제 집중할 것 같은데 그때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발칵 뒤비지겠죠. 활짝 뒤비질 겁니다. 그런 재밌는 구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돼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도 대통령이 되심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황 무슨 박사야 지금? 줄기세포 그 연구하던 황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법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못하도록 돼 있는데 줄기세포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수명도 좀 느리고 또 아까 보니까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발달되고 뭐 교통수단도 엄청 발달되고 말이에요. 뭐저런 뭐 비행기가 뭐 위에서 바로 여기서 수직으로 바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나르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10년쯤 지나면은 뭐 그게 상용화 된다고 하니까 진짜 꿈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국민 배당금 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생활비 한 10분의 1로 이제 줄어든다고 하니까 미리 예측하는 거 박영숙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중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그 한국이 먼저 시행되겠지. 한국이 여기 세계에서 제일 이제 그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모범적인 나라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산주의를 맨 처음에 실행하고 여기서 꽃이 핌으로써 그게 생활비가 그래 많이 안 든다라거든. 그러니까 아까 총재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그 수도 요금 뭐 전기 요금 같은 건 5만 원 이하는 아예 영수증을 발부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생활비가 한 3, 40만 원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니까. 교통 비용이 그냥 제로라 하더라고. 제로. 그리고 주택값도 그냥 무료라 하더라고. 박영숙 씨가 하는 말이 주택 가격이 그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 진짜 현실화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를 연구하는 그 박영숙 선생님의 말이 이제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있는 이런 세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변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 이것을 전부 다 내세라 개세라로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 뭐 어떻게 정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거진 일망타진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 라나 회장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주군에서 한 열흘 정도 인터넷이 안 된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보내주는 그 방송을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제약상 이것을 쫙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한 몇 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이제 다 보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경악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대통령 교체가 되고 그게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년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 전에 터져야 되니까 그것을 우주군에서 보여주든지 아마 막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129일 남았는데 129일 동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네요. 내가 예측을 해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내가 아이고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그 영상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을 또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참 미안해서 내가 좀 많이 다듬어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내가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뭐 보지 마세요. 아이고 내 영상 기록 남긴 거고 이런 건데 그 라나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열흘 정도 먹을 양식은 나눠라 그러는데 아이 나는 그 아직 준비를 안 해놨어요. 뭐 설마 그래 되겠나 하고 설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 열흘 동안 인터넷 안 되면 큰일인데 나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자, 아마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완전 후천 성경 세계를 열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허경영, 미국에는 트럼프하고 이제 태소녀 간소남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기 위해서 이미 한 5년,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는가 봐.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거의 일망타진이 다 돼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바이든이 내려오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주군에서 이렇게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제약상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방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여기 MBC, KBS 이런 거는 방송을 못하고 우주군에서 보내주는 그것만 봄으로써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가,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성적 놀이기로 삼고 그것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그 아데레노코린이라는 그 물질을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앱스타인 섬에서 일어난 미국 대통령들 그리고 저 단골 손님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도 그 단골 손 자주 갔고 앱스타인 섬에 말이야. 어린이 아주 그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곳이거든. 그 존 로버츠라고 미국 대법원장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한번 세리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군사 비밀로 해가지고 관타나모에 엄청 많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가 봐요 지금. 좀 있으면 발표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는 그 3,000명의 이제 이거 정치 지도자 교육대 가는 사람들 다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보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시키지만은 자기들이 부정하게 가져간 돈은 민사를 붙여가지고 돈을 다 국가에서 압수를 해야 돼요. 거기 박임수 선생님 말 들어보면은 3대에서 5대까지라 그러니까 5대 재산을 순간놓은 거는 다 찾아내는 거야. 허경영 총경이 다 찾아내지. 화폐 개혁을 해서 다 찾아내요.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증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900조 원인데 아마 저기 좀 더 안 많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3대, 5대까지 추적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압류해버린다. 다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잖아. 그런 거 다 압수를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으로 싹 다 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이 최하가 150만 원이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가지고 유엔 그 분담금을 우리가 다 받게 되면은 국민 배당금이 한 달에 500만 원도 될 수 있다고. 500만 원. 거기가 자기가 또 벌어가지고 한 달에 뭐 최하가 150만 원이지.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낙원이 된다고. 그게 이제 불과 이제 130일 남았다 이래 보면 된다고. 130일도 안 남았다고. 이제 이제 11월 이달 11월 30일 되면 그때부터 딱 100일 남았거든. 하여튼간에 그 하루하루가 재밌겠네요. 오늘 하여튼간에 그 마라톤 윤상로 씨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다. 가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화두가 돼가지고 이제 알려주면서 왜 저 사람이 전국으로 일주하느냐.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께서 1억 원의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준다. 이제 그건데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에는 벌써 2억 3억도 주고 이러니까 1억이 그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1월 달에는 총재님께서 텔레비에 어떻게 놓으실까 상당히 그거 궁금해집니다. 저 김동연이하고 안철수하고 김경재, 허경영 총재 요런 네 사람이 한번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지네요. 하루하루가 이제 워낙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참 그리고 윤석열이가 됐었을 때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나 이제 이게 또 궁금해지고. 하여튼간에 뭐 저 윤석열에 대한 그 비리라고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2021년 11월 1일 밤 9시에 내 유튜브 찍는 시간에 열린공감TV에서는 이제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해가지고 40억에 대한 어떤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이거 마치고 볼 거예요. 그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 보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됐다 하더라도 참 그 후보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개판 5분으로 가는 거라. 야권에서는 또 홍준표가 또 뭐 가만히 있겠나. 그 원팀이 돼가지고 되기가 힘들 건데.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저변에 이제 퍼지는 거야. 퍼져가지고 이게 온 대한민국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이렇게 불길이 번진단 말이야. 이게. 번진다고. 확 번진버린다. 자, 아이고. 공부를 옳게 많이 해가지고 참 고급 문자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사고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봐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편향돼서 보더라고. 그게 나빠요. 어떤 사람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안 좋은 점만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좋은 점이 다 보고 그 전두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그만큼 됐고 그만큼 우리 국군이 상승이 됐다 이 말이야.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내리막길로 갔잖아. 어제 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았더만은 그 박정희 이제 육군소장이 5.16 혁명할 때 그 중단시켜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정치 활동을 일찍 금지시켜 버렸다고. 그 금지시켰을 때가 1961년 5.16일 때인데 그때 뭐 나이가 그 40살 되기 전이거든. 김영삼 대통령이 1927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7, 47, 57, 67이 안 됐으니까 한 35살 될 때 그 무렵인가 봐. 그때 이제 이렇게 어떤 여성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동거 아닌 동거를 많이 했는가 봐. 해가지고 딸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아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그 딸이 있었지.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희호 여사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가 봐. 도와주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 젊었을 때 40 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뭐 바람 피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 본 마누라 두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화기를 이렇게 내려놨으면 안 들렸을 건데, 수화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으니까 그 소리가 밖에 다 들리잖아. 그런 것도 봤다 하더라.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렇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노. 하여튼 간에 김영삼 대통령은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혼외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공가가 있잖아요. 또 그만큼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혼외자가 있지만은, 혼외자가 뭐 최동욱만 있는가. 그 당시에는 뭐 다 흔했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뭐 할머니가 3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해요. 그런 게 집집마다 그게 많았다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많았다고. 아, 그만합시다.